앞에서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전 이번에 발표 제의를 받으면서 그냥 회사 속에서만 내면 되는 줄 알고 냈더니 좀 제게 좀 초라하네요. 어쨌든 제가 지금 요 한 20분 동안 좀 케이스 스터디 위주로 좀 그냥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케이스 스터디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전화 음성망을 가지고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증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앞에서 제가 들어오면서도 두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 방문록을 적지 않고 전화번호를 이제 하나 배당을 해주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리스트 관리가 되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나, 또는 이제 제가 들어오면서 여기 1층에서 못 들어오고 뭐 한 5분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잠겨서요, 이게 문이. 근데 이제 그걸 누군가 지나갈 때까지는 기다렸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걸 자동 입력을 해주려면은 뭐 특별히 하루를 위해서 어떤 앱을 설치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등록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은, 전화번호만 제가 등록을 해놓고 이 현관 문 앞에 전화번호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화로 전화를 누군가 걸었을 때 이 사람이 방문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면 해당 시간에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사실 뒷단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용자는 무지무지하게 간단하죠. 그냥 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인증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금융권에서 요즘 사용하고 있는 인증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또 다른 케이스들이 있으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는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잔뜩 적어놔서 이게 저희는 이제 주로 핀테크 사나 카드사, 금융사 쪽에 인증, 결제 인증이나 진입 인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2차 인증으로도 사용하고 그냥 OTP 대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는 뭐 그냥 메인 인증으로도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는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금융권이나 그다음에 이제 간편 결제, 그리고 이제 핀테크 기업, 그리고 이제 전자서명법에서 공인인증서의 의무가 폐지되면서 이제 다양한 인증 수단들이 뭐 대체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뭐 조금씩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년층이 뭐 예를 들면 IT에 좀 문외한인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도 좀 좋고, 그래서 이제 ARS를 좀 사용하고 있는 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마켓 같은 데서도 지금 계좌 등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요즘 전부 다 각자 이 플랫폼들이 자기 페이를 만들면서 계좌 등록을 유도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당연히 계좌 등록을 해놓으면 돈을 잘 찾아갈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걸 또 포인트로 쌓아가지고 결국 계좌하고 하나 연동돼서 토스뱅크처럼 그냥 결국은 나중에 은행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금융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전체적으로 노리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오픈마켓이나 플랫폼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들, 예를 들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지금 몇 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뭐 코빗 같은 데서도 돈을 인출하거나 할 때 전화 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화 인증만 하는 게 아니라 구글 OTP를 쓸 수도 있는데, 구글 OTP 등록할 줄을 모른다거나 하기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또 전화 인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내부 보안 같은 경우, 기업 내부 보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이스, 그러니까 어디죠? 저기 교육부에서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학생 성적을, 학생부를 건드릴 때마다 로그인 하게 돼 있는데,
OTP를 사용하든지 전화 OTP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걸려와서 거기서 불러준 OTP를 사용하든 아니면 화면에 OTP가 적혀 있는 이제 이 뭐 몇 자리 번호를 일회용 번호를 전화 키패드에다 입력하는 뭐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 내부본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으면은 시스템에 좀 크리티컬한 영역에 누군가 접근을 할 때는 정보부 책임자한테 전화가 걸려가서 그 책임자가 어떤 용도인지 확인하고 눌러줘야 그 사람이 로그인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차상위자의 결제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 고객사들인데 이것보다 그냥 간단한 시나리오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웃바운드라고 하는 서버 쪽에서 자동으로 일반 그 고객한테 전화를 걸어주는 게 아웃바운드 콜이라고 보면, 반대로 방문자 등록처럼 일반 고객이 전화를 시스템 쪽으로 하는 것이 인바운드 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고객이 웹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객사에 접근을 해서 서비스 요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객사는 인비즈니스로 ARS 인증 요청을 하고 이 전화망을 통해서 고객과 인터랙티브하게 정보를 받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전송함으로써 고객사는 이 고객이 2차 인증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네, 그 이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아웃바운드형 인증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들이 뭐 카드사나 이런 데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들어가서 이게 이제 요건 이통사까지 포함된 그 본인 인증까지 포함된 시나리오인데, 똑같이 고객이 서비스 요청을 하게 되면 고객사에서 이 인비즈넷과 같이 붙어 있는 그 쉽게 말하면 이동통신 본인 인증 대행사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본인 인증 요청을 하고 통신사로 갔다 와서 인증과 검증을 나눠서 검증 단계에서 문자를 받지 않고 전화를 받고 그냥 거기서 일회용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본인 인증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혹시 쿠페이 등록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이제 요런 형태의 플로우를 타고 있고, 토스에 가입단에서 전화 인증을 할 때 요 플로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본인 인증과 관련된 플로우, 아웃바운드 플로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바운드 구성인데, 인바운드 구성은 주로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은 전화 조금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착신 전환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좀 컨선 하시는 분들, 착신 전환이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을 때 물론 그 방지법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바운드 비용을 이제 인바운드는 좀 그 전화 거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발신자 요금 과금주의니까. 그래서 이제 인바운드로 해서 일반인들이 전화를 걸게 만들겠다고 하는 쪽,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인바운드도 주로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 그 전화번호를 시스템에서 겟하기가 힘들고 몇 가지 제약 때문에 결국은 그 기기, 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기기와 맞다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인바운드로 주로 이제 그 인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몇몇 카드사에서 이 시나리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고객이 전화를 서비스 요청을 했을 때 이쪽으로 발신 번호를 생성해주고, 이 발신 번호를 보고 고객은 전화를 걸게 되죠. 시스템으로. 그럼 시스템은 이 고객의 번호로 요청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고객사로 물어보고, 그럼 요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인증 절차를 이렇게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제 다시 고객사로 넘어가서 만약에 여기서 요청을 했는데 이쪽 요청하는 게 없고 일반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인증 요청 사항이 없다 그러고 멘트를 이제 끊어버리든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맨 처음에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에서 출입문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전화를 했을 때 그냥 등록되지 않은 고객이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면 문은 열리지 않을 거고, 그죠? 그런 형태의 시나리오를 이제 인바운드로
갖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인데, 이건 이제 원체 간편결제 회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시들해졌고, 이건 그냥 카드를 저희 쪽에 등록해놓고 사용하는 간편결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 이런 건데, 이보다도 이제 주로 점유인증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거는 카카오페이군요. 카카오페이에서 출금이체 동의할 때 ARS 인증을 해서 카카오페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거기에 따라서 인증 번호를 받아서 결과를 카카오에다 전달해주는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또 이제 요거는 아까 나이스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선생님들이 2차 인증을 할 때 OTP를 사용하는 건데, 지금 요즘 대학에서도 보니까 2차 인증들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2차 인증 앱이 뜨는데 저도 써봤는데, 일단 ID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2차 인증 기기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알림을 줘서 내가 열고 들어가고 그걸 클릭하고 다시 생체 인증을 하고 확인 누르고 여기까지가 들어가거든요.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실제로 여기서 내가 클릭하고 전화 오고 누르고 끊고 하는 시간이 사실 훨씬 빠르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건 뭐 약간 구태한 시스템 같아 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건 훨씬 덜 안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앱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도 없다라는 점에서 이게 뭐 이것만 사용한다기보다는 대체 수단으로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요즘 뭐 이건 신한카드 화면인데, 신한카드에서 결제를 할 때 카드 번호 일부를 집어넣고 휴대폰 확인해서 결제를 하게 되는, 뭐 여기서는 주로 카드 비밀번호를 일부 집어넣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민카드는 좀 비슷한 화면인데, 국민카드 ARS 결제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카드 번호 넣고 전화번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결국 카드 번호하고 내가 등록한 전화번호하고 매치가 돼야지 전화를 해주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카드사들이 휴대폰 본인 인증에 대항해서 만든 게 또 신용카드 본인 인증이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조금 방통위나 카드사의 입장과 저희 입장이 좀 달라서, 제가 좀 사실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카드 번호를 다 외우고 다니기 힘드니까 카드 번호의 일부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화번호하고 이것저것 해서 자기 일을 식별할 수가 있는데, 결국 내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 통신사 본인 확인을 할 때는 전화번호, 5대 정보, 이름, 생년월일 뭐 다 넣잖아요. 그죠? 5대 정보를 넣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넣는 정보는 훨씬 작아요. 카드 정보와 전화번호만 넣으면 그 안에서 이름하고 다 그냥 비교를 해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 번호를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통신사하고는 굉장히 이제 비교 안 되게 건수가 작은 축입니다. 이 본인 인증에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뭐 이름하고 몇 개를 더 집어넣더라도 카드 번호를 최소화를 해준다면 훨씬 효과적인 시스템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RS 본인 인증 화면이고, 토스 화면인데 일부 가져와 봤습니다. 쿠팡 화면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신용카드 본인 확인, 요것도 요건 카드사들이 다 이걸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KB카드 화면만 들고 왔는데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코빗 화면인데, 코빗에서 이제 구글 OTP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은 이 ARS 인증을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인증을 해서 전화 인증을 받아가지고 전화에 걸려오는 전화에서 한 5자리 전화번호, 일회용 번호를 불러주는데 그걸 입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게스 어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에 적는 것보다는 전화 키패드에 입력하는 게 조금 더 전 개인적으로 안전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화면을 하나로 두기 위해서 이쪽은 구글 OTP하고 전화 인증을 한 화면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런 걸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체 인식 중에서는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음성, 그러니까 모방하기 쉬운 게 음성인데, 실제로 음성도 충분한 데이터만 있으면 한 90% 정도까지는 화자를 구분해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귀로 듣기에는 비슷한 목소리를 할지라도 충분히 다른 음색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걸 특이하게 핸드폰이라고 하는 특이한 망, 그러니까 아주 나하고 특정한 망으로 통화한다면은 그걸 훨씬 더 좋은 확률로 그 사람인지를 인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시점까지 예를 들면 계약 내용까지 본인이 짧게 녹취를 하게 해준다면 그 녹취를 가지고 충분히 서명에 해당하는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뭐 그 대출 관련해 가지고 PV를 할 때 이 통화 중에 뭐 그 바로 본인 인증으로 넘어간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뭐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림 서비스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고 간단하게 제가 요걸 하나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저희 회사 시스템이니까 뭐 센터가 IDC를 한 4개로 분산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화면들을 보는데 혹시 이 인터넷이 되나요? 이 화면에? 지금 이 PC에서? 안 되나요? 네. 그럼 뭐 그걸 좀 보기 힘든데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실제로 그 2차 인증을 하면서 전화 인증이 갔을 때 얼마나 그게 원활하게 화면이 잘 넘어가고 빨리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건 인터넷이 안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고 어쨌든 뭐 한 요 정도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뭐 그 요거는 별도로 지금 저런 학교 행사에 저희가 회사에서 번호를 몇 개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 적는 거는 좀 뭐 사실 아까 전 발표에서도 나왔지만은 전화번호를 적어 놓은 거에 대한 관리 문제도 있고 결국 파기를 해야 되는 것과 또 그게 적혀 있으면 누군가 보고 그 정보를 읽어 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뭐 별도로 좀 몇 개 번호를 할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전에 준비된 내용 위주로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인터넷 진행이 안 된 거는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질문이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네. 궁금한 게 있어서 네. 하루에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ARS 그 인증 통계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회사요. 예, 저희 회사 한 50만 건 정도? 하루에 50만 네. 건 정도 ARS 인증이 네. 발생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 네네. 네네네. 동의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통사고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앱을 사용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앱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이제 어렵죠, 사실은. 예. 그 만약 통신사는 그걸 알고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앱을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그 보이는 ARS 쪽으로 좀 넘어가기 위해서 보이는 ARS는 사실 외부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앱으로도 쓸 수 있는데 외부로 사용하면 여러분들 혹시 그 통신사의 114 전화나 혹시 뭐 카드사에 전화 걸 때 좀 보이는 ARS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앱 버전이 있고 웹 버전이 있는데 웹은 너무너무 늦어서 이게 전화 통화 중에 뭘 눌러야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음성은 1번, 뭐 보이는 ARS는 2번을 눌러야 돼요. 그럼 그게 안 올라와가지고 못 누르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보이는 ARS로 결국은 앱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뭐 그런 한계점은 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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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보통 이제 보이는 LS로 해가지고 별도의 창으로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결국은 보이는 LS의 기술입니다. 그게. 네네. 그렇죠. 다른 채널이 되죠.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그 결국은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웹 화면에 입력하는 것과 사실 똑같은 효과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네. 그 국내외에 따라서 기지국 위치 정보들을 가지고 ARS 인증에 활용하는 수가 있는지. 지금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지국 정보를 알려면 결국 통신사가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발표해 주신 정현철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